오케이. 네. 자, 그 지난주까지의 얘기는 어쨌든 계속 결정까지 이루는 변환적 사유 안에는 종합적 결과는 없고 단지 상보적인 종합적 관계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 결과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어떤 형상이나 최종의 어떤 변하지 않는 상태, 이런 어떤 게 아니라 계속 그 관계에 의해서 서로 상보적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어떤 것들이 결합을 해서 이 관계로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 이제 다음번에가 하는 게 이제 변환적 질서와 관계 맺음인데, 여기 90페이지에 보면은 전자기파 있잖아요. 이렇게 가시광선과 뭐 이렇게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구분이라는 걸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구분이 한번 90페이지 쪽을 보면 91페이지에 전자기파를 보면은 그 이 자외선과 X선 그리고 감마선과 이런 경계가 사실 기존의 어떤 이론은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중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무엇으로 이 어떤 특성을 구분하는 거, 실제를 구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얘가 어떤 전자기파가 생성이 됐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변화의 내용들이 뭐 중간에 단계가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 이 당연히 연속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관계가 이렇게 퍼져나가듯 이렇게 보면은 이 당연히 중첩될 수도 있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근데 이거는 무슨 파, 이건 무슨 파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것을 가지고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구분했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이런 어떤 구분이 옛날에는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거 하나만 딱 알았는데, 왜냐면 봐야 되니까 현상을 보려면 이 가시광선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쓸모들이 생긴 거죠. 이제 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외선, 뭐 아니면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쓸모 때문에 구분이 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구분을 짓는 이유이지, 이 실제 자체가 전자기파 자체가 구분이 돼 있었던 건 아니다. 인간의 어떤 필요와 지금 여기 보면 산업적, 상업적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분이 생겼다라는 게 이분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의 존재와 인식 자체가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변환적 질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가는 이런 질서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확립된 변환적 인식은 유와 종의 위계와 전혀 동일하지 않은 실제의 위상학을 확립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유사하고 종이나 유사한 유나 종의 어떤 이런 구분에 의해 가지고 넌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이렇게 딱딱딱 구분지어서 이런 어떤 실제하고는 잘 맞지 않고, 실제 이제 우리의 어떤 필요나 구분지어지는 어떤 위치, 그때그때 관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적외선 이렇게 쓰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외계인들은 적외선을 뭐 다른 걸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과 자외선 합친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위상이 정해진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다라는 게
변환된 질서와 관계 맺음 얘기고요. 네, 그걸 이제 좀 더 얘기를 들어가면 교수님 맞죠? 네. 예. 근데 이게 되게 핵심 개념이더라고요. 이 기존의 그 분류 방식 이렇게 딱 인식을 구분하고 범주화시키고 이렇게 탁탁탁 범주화시키고 그렇게 인식받아 해 왔던 그런 어떤 그 방식에서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는 필요에 의해 구분이고 그 구분은 실제하고는 다른 어떤 우리 관계에서 나오는 그냥 쓸모의 어떤 분류다라는 게 좀 다른 접근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바뀌죠, 이게. 그 문장이 그러니까 예. 유와 종의 위계화와 전혀 동일하지 않은 예. 실제 위상학 이렇게 이걸 위상학을 확립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문장이 어려운 게 예. 이 유와 종이라는 말이 그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아 이게 범주일까 이거? 범주나 아니면 그 다윈의 그 종 분류나 유 이런 건 걸까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하다는 말 하지 유사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유와 종의 위계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플라토니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그 저기 뭐야 이데아라는 원본이 있잖아. 네네. 그게 유나 종이 되는 거예요, 걔가. 이미 구분이 돼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원본이 있다는 사고 네. 이게 어 전통적인 플라토니즘이거든. 음. 그러니까 물리 세계도 그런 거로 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 시간이 있다. 절대적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데아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음. 절대적인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야. 그러니까 유가 있다라는 말을 그리고 우리가 유사하다라는 말을 쓸 때도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복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 원본이고 복사한 게 사본이죠. 그러면 원본과 사본은 유사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쵸. 그 유와 종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다 없다. 근데 지금 양자의 세계나 이런 데서 원본 그런 게 없어요. 네. 그쵸. 원본 사본이 없어요. 다 다가 스스로가 다 원본인 거고 음. 스스로가 개체인 거야. 네. 그 그래서 유와 종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플라토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거 원본이 완전한 있다. 인간. 어디 예. 이데아라고 하는 원본이 있고 그거를 흉내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교관이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음. 얘는 하나님을 닮았네라고 얘기하는 건 벌써 유와 종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어, 뭐랄까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니 과거에 이렇게 인종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어떤 종은 그쵸. 우수하고 이게 다 우수하고 우연. 플라토니즘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 왜 저기 슬픈 열대 레비스트로스 그 네. 사람이 쓴 책이 기독교한테 엄청 욕을 먹은 게 반발을 산 게 바로 그런 거야. 그 브라질이나 원주민 그 저 아마존의 그 원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서유럽 뭐 국가들의 민족에 비해서 열등한 게 아니다. 음. 레비스트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전혀 열등한 게 아니고 그 종족 자체로서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다를 뿐이다. 음. 그런 그쵸. 얘기를 했거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유사성, 유와 종을 따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족벌 제도잖아. 왜 저 예. 학벌, 그쵸. 족벌, 저기 그 지연 이런 거 따지는 게 전부 유와 종의 개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본이 있다는 거야. 너는 뼈대가 있는 집안 아이야. 라는 말이 벌써
유아 종의 위계화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양반이고 그 저기 위대한 가문의 자식이 아니고 하면은 상놈의 자식인 거고 그 왜 천방지축 마골피 하는 말이 네. 있잖아. 음, 그 사람들이 전부 저거거든. 외계인들. 신라 그렇죠. 시대에 저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다고. 거기서 귀화한 사람들이 성이 없으니까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성을 하나씩 줬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놈을 대표하는 성이 그거거든요. 음, 육시다 그러면 어이 너는 상놈이다 이렇게. 이게 유아 종의 개념이야. 위계화 개념. 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70억 인구가 태어났지만 다 지문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치. 그게 다 개체야. 예, 맞아요. 다 개체와 이론에서 볼 생성된. 때는 다 예,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생성됐을 뿐이야. 그렇죠. 근데 유와 종의 위계화를 따지는 사람들은 음, 백인, 흑인 구분하고 뭐 그렇죠. 황인종 구분하고 거기서도 백인종이 우수하고 이런 그게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유사하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누가 그렸냐고. 백인들이 그렸거든. 백인 미남으로다 딱 그려놓고 이게 원본이다 이거야. 이걸 많이 닮은 사람은 위대한 민족이고 그거와 얼굴 색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그 유사하지 않은 그런 종족이나 민족은 저급하고 원시인이고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유아종의 위계화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 속이에요. 음, 이거와는 전혀 다른 실제의 위상학. 그 음, 하나하나 개체가 스스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개체가 생성된 것, 그 자체가 존재인 것이지 음, 뭐를 닮아서 복사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렇죠. 이 문장이 그런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각자가 그 새로운 어떤 그 생겨날 때 객체가 생성될 때 음, 자기만의 위상을 가지고 그냥 그 태어난다라는 그런 거일 그렇지.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 얘기예요. 아, 우리 근데 큰바위 얼굴도 그렇고 모두 이런 옛날 이소부화도 그렇고 보면 되게 유사하게 뭔가 닮아서 음, 그걸 거기다 권위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네요. 맞아요. 그 나중에 우리가 들레즈도 공부하겠지만 네. 들레즈가 얘기하는 시뮬라크르라는 단어의 뜻이 음, 바로 그런 독립된 개체, 음,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개체를 시뮬라크르라고 그래요. 음, 그렇군요. 그건 또 그때 아주, 가서 얘기하고 우선은 네, 여기서는 요 개념이 상당히 혁신적인 얘기예요. 요 문장 예,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와 종을 나누는 게 이게 과학이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네. 얘는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뭐 키는 얼마까지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 가지고 아 얘는 무슨 종, 얘는 무슨 종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사실 기존의 어떤 과학의 형태였잖아요. 음, 그리고 그 거기에 가장 표준이 되는 어떤 식물, 가장 표준이 되는 뭐 이걸 찾으려고 계속 그랬고 음. 그거 비교해서 얘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했던 게 전부 다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플라토니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음,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음. 다르다. 다 그치. 다르다는 거. 그냥 다 다를 뿐이야. 다른데 이렇게 뭐야 비슷한 것들끼를 모아서 이렇게 범주화해서 우리가 그 처리를 하고 싶은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 그 거기서 어떤 것도 원본이 없는 거예요. 어린 왕자의 그 장미도 그런 거네요. 되게 다 똑같은 장미가 아니고 이 장미는 이 나와 관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장미고 얘도 음,
아주 새로운 개체인 거죠. 그치. 예. 각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야, 사람도 근데 그렇게 보면 누구를 "너는 못났다. 너는 뭐 위대한 집안이다. 너는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그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예. 어리석은 거지. 현대 그 철학 관점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구분 지어 놓고 보면은 되게 그 복잡도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분류할 필요는 있겠지 인제 무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예. 거기서 어떤 게 더 우등하고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지.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세상의 모든 게 하루를 태어났다가 없어지는 것들도 다 고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루살이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야. 걔들도 걔들도 그 세상에 진짜 그럼 고유하게 왔다 가는 거잖아요. 고유하게 개체로 생겨 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 시간이 짧을 뿐이지 인간은 뭐가 달라. 그렇잖아. 그러네요. 더 오래 사는 뭐 1000년씩 산다고 하는 거북이에 비하면 같은 생물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체 100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네. 이게 되게 깊은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그다음 얘기에 쪼끔 연결이 돼요. 이 심홍동은 이 변환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분이 유와 종의 구분이 아니라 그냥 그 자연 발생적인 변환의 과정이지 이걸 이런 방법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할 수 없다. 예, 우리가 이런 그 차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쵸? 음. 그는 이제 연역 이거 많이 쓰잖아요. 연역적 방법론. 그리고 기하학적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도출하는 건 뭐냐면 "넌 무슨 종, 넌 무슨 이유." 뭐 이런 걸 그 정리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결과가 실제의 어떤 이 연속적 표상과 불연속 표상의 어떤 관계에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연역적 방법과 기하학적 방법이. 그래서 자기는 변환적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 연역과 귀납이 언제 나왔을까요, 이게? 그 과학적 방법론인가 토마스 쿤 그때 나왔을까요? 아니 훨씬 그전에부터 있었죠. 그쵸. 네. 거기에 거기에 이걸 하나 자기 방법론을 다른 거거든요. 음. 나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게 연역적 귀납적 사고는 고대 예. 그리스 때부터 있었어요. 그쵸. 네. 결국은 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그 종을 정하거나 유를 정할 때 이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종합해서 "너는 뭐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하여튼 이 이런 방법론을 넣었다는 거는 '나는 이거 대단한 철학가다.' 그런 생각 혼자 했습니다. 그지. 그 틀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벗어나질 못하는데 예. 그건 무슨 사고나 추리를 할 네. 때는 '연역 네. 아니면 귀납이다.' 기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네.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네. 방법을 그 네. 사고법을 하나 제안한 거지. 사고법을 하나 제안한 거죠. 음. 그래서 변환적 방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는 사물이 연속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보면 또 불연속이 있는 이런 양립하는 어떤 그런 양립 가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상대론적 역학은 이게 이제 이 매끈한 우주의 어떤 그거잖아요. 그 가정이잖아요. 연속적인 거지 예, 그게. 연속적인 그리고 양자역학이 거기에 이제 입자의 어떤 불연속의 음. 또 그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의 이론이 같이 양립한다. 양립해서 설명하는 거죠, 양립해서.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연속과 불연속의 어떤 변환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까 되게 전자기파 얘기한 것도 전자기파는 파동이잖아. 네, 그쵸. 파동은 연속적이거든. 네. 예. 그러니까 파동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파로서 파동으로서 연속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입자라고 이제 모든 실험에서 다 밝혀졌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자로서 입자는 근데 연속적이지 않잖아. 따로따로 네. 떨어져 있으니까. 네. 독립돼 있는 개체들이니까. 그러면 음. 걔들은 불연속적이란 말이야. 음. 근데 빛은 그 안에 파동도 있고 입자성도 있고 두 가지 다 띄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연속적인 거냐, 불연속적인 거냐, 이런 기존의 개념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 예. 네. 병존한다. 양립한다는 게 같이 서 있다 이런 말이잖아. 네, 가치 있다. 예. 같이 서 있다. 예. 그러니까 한 그런 개체를 볼 때도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동이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또 개체 자체에 입자성도 있는 거고, 음.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개체의 어떤 특징을 해 가는 식으로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음. 지금 현대적 사고로는 이 사물들의 뭐 생성이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개체의 상대론적 역학의 형태는 뭘까요? 그런 성질은? 특징은? 선형적이라는 거지. 그거는 아, 연속적이다. 개체가 연속적으로. 상대성 이론은 연속성을 예.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되게 싫어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인간이나 아니면 자연으로 봤을 때 연속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고, 이런 걸로 그치? 봐야 될까요? 음. 예, 연속 선상에서 모든 게 움직인다. 뭐 그 자기장이나. 뉴턴의 역학은 다 선형이죠. 네, 그렇죠. 연속적인 거를 가정하죠. 네. 그래프로 이렇게 선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이렇게 예, 그렇죠. 뚝뚝 떨어져 그러면 있는 게 아니라. 개체의 양자 역학적인 부분은 또 뭘까요? 그건 이제 독립돼 있다는 거지. 입자처럼 다 떨어져 있다. 그 아, 불연속적인 세계가 이제 양자의 세계인 거죠. 그렇죠. 그 근데 사실 이 얘기는 항상 듣다 보면, 이 너무 입자가 작아서 이 분명히 입자가 작아서 불연속은 맞는데, 그게 이제 자기장이나 어떤 중력장에 의해 가지고 선형처럼 보이는 이런 걸까요? 그치. 보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 눈에. 네. 그리고 눈에는. 실제 그 거시 세계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네. 세계에서는 그게 연속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아, 들어가 보면 연속적이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심홍동이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냐면, 네. 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는 미시 세계, 아주 극미한 세계에서는 그 양자역학이 성립한다. 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실세계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아니라 이런 선형, 그 연속적인 아날로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뉴턴의 역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분리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그 양자역학에서의 그 원리나 이론들이 우리 실세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 뒤에 2 장에서 인제 뭐 네. 생물체는 사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 그렇죠. 박테리아도 다 우리가 보잖아. 예. 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밀입자의 세계는 아니라고. 극미한 세계가 아니라고. 음. 거기도 과연 그러면 이런 양자역학의 원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음. 그다음에 인제 그 생명체의 하나가 사람이니까 그런 생명체들이 또 하나의 상위 집단, 사회를 이룬다든가 국가를 군락, 뭐 집단 이런 거를 이루면 걔들은 그러면 양자역학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 뒤에 이제 그 어차피 상대론적 역학은 알고 음, 그거는 우리가 아는 세계고 그렇게 보이니까 그치. 이게 양자 그건 역학의 다 세계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예, 돼서 사람들이 예, 예, 실생활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든. 예, 그쵸. 예, 근데 양자 역학이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 지금 현상에서 보이는 게 뭘까라는 걸 음, 좀 더 이렇게 무게를 두고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치. 그거를 우리 그 뭐야 생물 세계, 집단, 사회, 인간 이 모든 것까지 확장을 해서 양자역학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은 논증하는 이 책을 쓴 거지.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지, 이제. 아, 되게 여기 몇 문장 안 되는데 여기 별 핵심들이 다 있네요. 아니, 아, 이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그 주장이거든. 현대적 사고나, 그다음에 네, 이게 뭐 2500년 동안 이어왔던 사고를 지금 전복시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그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음.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 다 알아. 근데 이런 새로운 사고를 해야 돼. 새로운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돼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하려니까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예. 시간에도 말했지만, 신문동 책은 말이 어려워서 너무 좋아요. 이게 참 넌센스인데, 너무 좋은 거 있지. 이제, 예, 이게 너무 잘 들어와요. 이렇게 잘 이어지니까. 의미 하나, 어렵다는 게 의미 하나에 많은,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예, 음, 연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것도 정말 괜찮아요. 굉장하네. 내가 지금 아니 이거 밑줄을 못 쳤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게 지금 새로운 변환적 방법이에요. 연역과 그렇죠. 귀납에서 지금 변환적 방법이라고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학에서는 우리 연역, 귀납, 네, 귀류를 얘기하는데 귀류가 어떻게 보면 그 귀류는 연역과 귀납에서 사실 거기서 마치 돌출된 것처럼 우리가 유추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사실은 귀류까지 네, 한다면 음. 변환적이라는 걸로 만약에 하면요. 내가 지금 순간 생각한 게 이거 수학적 방법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생각이 내가 한번 아니, 풀어볼게 이것도. 아니, 한번 접목해봐요. 이분 거 잘 이거 정말 해가지고. 괜찮은데? 근데 아니 진짜 수학은 그렇지. 연속한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네, 항상 그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네, 연역적인 거, 뭐, 당연히 어떤 정의적 개념이 연속의 시점이 되겠죠. 네, 네, 음. 그런데 규류만 하더라도 느닷없이 우리가 연속이 안 되니까 불연속으로 입자 이동하듯이 규류법 같은 건 입자 이동하듯이 추론해서 음, 거기서부터 역으로 이어야지 음, 해답이 가는 것처럼 그런 게 또, 그쵸, 그쵸. 있잖아요. 연역적이고 균합적인 건 지금 말하자면 선형이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규류적인 거는 입자 같은 거예요. 뛰는 음, 거잖아. 예. 근데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결국 이어지거든. 근데 변환적이라는 건 그거보다 더 강해. 변환적이라는 건 그렇지. 그 단어는 더 강해. 그래서 변환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히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는 정말 생뚱맞게 변환적인 게 말할 수 있겠는데? 생각해봤는데? 아니, 아니 이런 거지. 전혀 변환적이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한 소장님이 한번 이거 어. 가지고 우리 변환적 기법을 그 방법론을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푸는 걸
만들면 수학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최초 아니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수학 세계에 적을 알았어. 만한 최초. 정말 재밌네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와, 네. 하여튼 교수님, 언어가 정말 무섭네요.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수학은 언어잖아. 음, 그러니까 언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네, 맞아요. 무엇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형적인 세상을 전제로 하지도 않고 그 비선형적인 뭐 이렇게 그 여기 보면은 뭐 연속적 세계, 불연속적 세계 이거를 전제로 해서 만든 언어가 아니야. 수학 언어는 둘 다 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스 함수 같은 것들이 그 음, 불연속적 표상이잖아. 그다음에 아, 집합도 이게 그렇죠. 불연속적 표상이거든. 아, 그러네요. 집합은, 따라 그러네. 개체들을 갖다 모아놓고 원소들을 모아서 이름을 아, 붙이잖아. 그게 네, 불연속적인 그러네요. 거야, 그거는. 그러네. 그런 예. 일이 있네요. 이게 수학에도 불연속적인 표상을 하기 위한 그 수학 합수나 이론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음, 보통 흔히 이게 세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뭐 주가 변동을 한다든가 뭐 그 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든가 이거 다 이제 선형을 갖다 가정을 해가지고 그 공식을 만들고 그래프를 그리면 다 그렇게 그리고 싶어 하지. 음, 뚝뚝 띄어진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뭔가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뭐 추세가 변한다든가 그렇죠. 어떤 경향을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 욕구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수학적 이게 뭐, 도구들이 많이 쓰일 뿐이야. 아, 그, 뭔가 그, 이 매끈하게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게 연속적인 걸 아니고 또 좋아해요, 있는 우리는. 그런 거군요. 예. 그러네요. 인간은 보니까 그렇게 그런 속도 훈련을 있네. 받았거든. 원시인들은 그러지 않았어. 원시인들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안 받았거든. 선형 훈련을 안 받았거든. 음, 그쵸. 근데 그냥 우리는 우리, 어려서부터 선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음, 편하고 그래야지만 뭔가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우리가 점칠 수 있고 이런 그 환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깰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네요. 네. 일단은 한번 좀 보면, 그 다음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연적인, 우발적인 만남이, 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음, 우연적인, 우발적인 만남이 실체를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에 의해서 그 어떤 그 입자와 입자가 그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딱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면 생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성이. 음, 그 생성이 결국은 그 특징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들의 관계가 그것들의 내적 특징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어도 그 이 입자들이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조금 더 뭔가 특징이 있는 인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교수님 그 변이 돌연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돌연변이 발현의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이제 네,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을 만나거나 네, 뭐 다른 개체를 만나거나 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 변환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지. 그게 네, 더 자연스럽다는 거지. 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그 아까 표현한 대로 그 유아종의 위계와 그거처럼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어떤 음, 분류들 이런 것들로 뭔가 그 위계를 만들고 그 그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있다고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그걸 음, 운명론까지 이어지면서 요즘 음, 그런 것들이 성격 테스트라든지 사주, 네, 주요 뭐 그렇죠.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데 그 체질까지 모든 부분이 이제 다 나는 그 병명까지도 그렇다고 보는데 음,
사실은 이게 다 상호 관계에서 변이가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이죠. 네, 그치. 그 네. 맞아요. MBTI니 뭐 혈액형이니 이런 얘기하는 게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근데 그게 그 입자들의 어떤 관계, 우연의 어떤 그 우발적인 그 환경과의 조합에서 나오는 음, 새로운 내적 특징이 생긴다는 거죠. 그치. 예, 그렇지. 이게 새로운 적응할 수 있게. 동일성이 생기고. 예,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원래부터 갖고 있는 내재성이라는 건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나는 음, 원래 사람 원래 이래야 돼라는 게 음, 원래부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그렇지. 거지. 예, 어, 생성될 어,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상호 보완으로 늘 예, 만들어지고 계속 생성돼. 변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예, 변해. 그렇죠. 근데 지금 교수님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이 되게 핵심적인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연결해봐요. 뭐 어떤 핵심적인 건데? 아니 지금 방금 얘기가 다 이 심홍동 얘기의 핵심인데. 이 글. 예, 글. 나는 또 박이사가 하는 일과 연관돼 있다고 한 줄. 아니. 제 일도 아니, 마찬가지로 근데 봐야죠. 그게 지금 회사에서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렇죠. 선형을 벗어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시대 변환이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네, 맞게 사고해야 되고 그렇게 그렇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선형적 어떤 과거의 그 패턴에 의해서 미래도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업도 그래요. 예, 그래요. 그게 교수님 결국 그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계속 과거의 어떤 그 부분으로 회귀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음, 맞는 어떤 안 결정들을 하게 맞는 되는 거지. 거잖아요. 예, 그 변화의 정도가 전환이 많기 때문에 전환의 요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 옛날처럼 선형적으로 사고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선형적으로 사고하고 살아도 별 지장 네, 없었어. 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언제 꼬꾸라질지 몰라요. 사업이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수시로 새로운 환경과 다른 네. 개체와의 만남을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돼. 새로운 생성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 학습 방법이나 그들의 음, 어떤 근무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사고 태도. 계속적으로 네, 태도도 이런 것도 계속 보면서 음, 그 현재에 맞게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렇지. 변화를 시켜 가야 된다는 얘기신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고 그게 경영자 CEO도 예, 그런 계속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뭐 이딴 예. 놈들이 있나, 뭐 이런 일이 있나, 이러고 맨날 한탄해봐야 아무 소용 소용없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 아니 그 말씀이 무조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속도 편하고 오히려 예, 내가 더 여유로워지고 내 예. 페이스를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야, 세상은. 그러니까 아, 주변에 그게 다 똑같던데. 아니 그게 뭐 요즘 뭐 추계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그게 조직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사람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원래 그랬는지 몰라도 그걸 인지하는 거는 확실히 빠르고 다른 종류나 그 효율로서 사람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 오류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거. 언제나. 음.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어쩌면 이 내재성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게 정말 또 깨닫게 해주는 건 나의 상호작용 자체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음. 그치. 그 사람의 내재성 자체를 내가 판단한 것 자체가 내가 진짜 최고의 명제적 오류인 거지. 네. 음, 그런 음, 부분을 저도 네, 네,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변화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 과거의 영광 아니면 과거의 어떤 그 효율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화를 부정하고 그 과거에 맞는 사람들만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틀로 음, 다시 짜 맞추려고 한 게 되게 어리석은 얘기였구나.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주변에 우리 대표들을 같이 만나 보면 저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그들도 똑같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이게 그래서 관성인 거지, 거부하고. 관성. 예, 그렇죠. 근데 거부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회사가 기울어지는 거죠. 음, 예. 맞아. 예. 음. 하여튼 맞아. 그 부분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아주 높은 생산성을 끌어가는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기업들의 그 방식은 하여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쵸. 걔들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그러잖아. 그 예. 토요다의 사훈이 예. 그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요. 그, 하여튼, 하루에 한 예. 가지라도 그 회사 안에서 그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음. 변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한다.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얘는 그래서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수정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이제 결국 모인 어떤 결정체. 마찬가지로 물리적 객체는 내재성에 있지 않고 존재자의 경계로 이루어진다. 경계는 바로 관계다. 그죠? 결국 수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보면 그게 그 수정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아니고 계속 그 경계에서 환경과 연결된 그리고 얘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에서의 변화가 결국 그 결정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 온도 이런 것이 다 예. 환경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는 바로 관계다. 아, 네, 이 기가 막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경계에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걸 또 굳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관계 이전의 경계에서 관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단어네. 계속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변화해가는 새로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음, 예, 그게 이제 개체 발생의 근데 개체가 발생하는 것이 종료가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지. 예. 그 그러니까 지금 경계라고 한 얘기가 우리는 관계 자체가 더 어, 예. 귀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이전에 또 선택할 수 있는 경계라는 게 있다는 거지. 예. 경계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쩌면 경계에서 우리가 생성을 한다는 거죠. 경계에서. 예, 그러니까 경계에서 뭐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게 이 내부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사람도 보면 이렇게 경계가 있고 이렇게 피부가 있고 안에 내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변화 뭐 이렇게 뭔가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 안에 내성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경계에 만들어진 이 관계가 계속 그 확정되어지고 이게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개체로 발생해 간다. 음, 음, 되게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멋있네요. 그래서 에너지 교환이 양자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불연속적 구조화의 시작이다. 결국 이제 이런 에너지 그냥 결국 그런 것들이 질량과 에너지의 어떤 교환의 문제인데 그게 양자적으로 일어난다. 아까 양자역학에서 그건 결국 이제 불연속적인 어떤 구조화에 의해 가지고 아까 우연적인 우발적인 만남이라는 게 바로 불연속적 구조화거든요. 뭐 그냥 우연하게 막 만나면서 이게 빌드가 되는 거니까 구조화의 시작이다. 여기서도 문제는 단순한 연관성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갖는 관계이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이 관계의 가치, 관계가 결국 존재의 가치, 얘에 대한 어떤
그 내적 특징 이런 것들을 정한다. 외부의 어떤 외부를 적응하는 관계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 브로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이분이 예시를 들어요. 이분이 이제 파동과 입자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분이 그 하는 게 그 전자기파 있죠. 그 전자기파하고 뭐 이런 파동과 입자 관계 이 두 개 갖고 설명합니다. 결국 파동이 그 상대성에 대한 얘기고 입자가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드브로이가 이제 입자로 알려진 물질이 파동일 수도 있다 라면서 물질파 이론 만들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파동으로 알려진 빛이 입자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근데 근데 파동은 그 입자 자체를 실어 나르는 파동이다. 근데 이제 26년에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나오면서 이 코펜하겐파가 이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뭔가 역사에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의 파동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이 되는 거죠, 교수님. 네. 확률적인 접근이. 그리고 이제 27년에 이 물질파 이론에 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합친 요게 이제 얘가 얘가 이제 입자성이고 얘가 이제 파동성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국은 합쳐진 게 이중해법이고 이거를 주장한 게 이제 드브로이하고 이렇게 이중해법이라는 걸 제시하죠. 그리고 이 누구하고 같이 했더라? 슈랭딩거하고 같이 했나 해가지고 파일럿 파동이라고 하는 입자를 인도하는 파동 해가지고 두 개가 같이 관계하는 이론을 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코펜하겐 학파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이중해법에 대한 얘기가 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는 이 코펜하겐 학파 때문에. 하지만 자기는 어쨌든 파일럿 파동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이론을 냈죠. 이중해법이.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53년에 데이비드 붐이라는 분이 자기의 자기의 이론과 드브로이의 이론을 이렇게 합쳐요. 합쳐서 근데 이제 이걸 되게 이 드브로이는 오히려 조금 못마땅해 했습니다. 파일럿 파동을 훼손했다라고 했죠. 뭐 이런 것처럼 되게 1924년부터 이 거의 그 양자역학과 이 상대성 이론들이 이렇게 태동될 때부터 지금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 얘기다라는 거고 이미 많이 이렇게 실험이나 이런 걸로 증거가 됐고 증명도 됐고 그런 겁니다. 자, 드브로이에 의하면 물질 입자와 강자들은 파동장으로 둘러싸인 시공의 매트릭스 속에서 파동장의 일부를 이루는 특이성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입자와 광자는 이 파동장 안에 어떤 특이성의 영역으로 간주된다라고 하고 드브로이는 이러한 유비로부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장엄한 종합을 이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파동장, 이거 파동이죠. 그 안에 이걸 실어 나르는 입자, 그에 실려 다니는 입자 해가지고 특이성 해가지고 두 개를 종합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파동과 입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드브로이가 어쨌든 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물리적 개체 즉 입자가 그것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장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파동장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결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장과 개체, 이 개체가 입자고 장은 이제 아까 파동이죠. 불가분의 관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이제 이로부터 개체 근본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극성을 말한다. 예, 그래서 이 장과 파동과 입자의 불가분의 관계, 양립되는 어떤 관계, 같이 존재하는 이런 관계가 바로 극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속성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좀 생각은 지금 이런 어떤 내용들은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이랬다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그리고 사람들이 코펜하겐 학파 뭐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였지만 네. 그때 실험 결과나 이제 그 반증 이런 것들을 내면서 서로들 공방을 벌였어요. 아인슈타인하고도 싸우고. 음, 근데 결론적으로는 파동과 입자는 공존한다가 결론이야.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그 그렇죠. 결국 입자라는 게 독립적으로 혼자 이렇게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파동장 안에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렇죠. 파동이 입자를 실어 나르는 듯한 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입자 혼자는 돌아다니지를 못하는데 파동을 만나면 얘가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파동은 혼자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입자라는 게 있어야 파동장이라는 게 할 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해,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 존재자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저번에 왜 설명했잖아, 존재자가 뭔지.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은 다 존재자예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런 존재자는 이미 객체가 어느 정도 성숙돼서 그 만들어진 거잖아. 음, 그러면 그 어느 시점 하나로 딱 잘라서 보면 걔는 고정돼 있는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만 보면은 하나의 물질이 스스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그 왜 전 개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얘들이 생성의 과정을 거쳐서 개체화된 거지. 개체화돼서 현재에 있는 거지. 음, 근데 거기에는 그 입자들도 있고 그 입자를 실어나는 파동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존재자들이라 이거지. 우리가 개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뭐 입자 하나만 있는 게 개체가 아니고 이게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 뭐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여러 개의 개의 입자들. 다른 입자들하고 또 다른 개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종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음, 존재자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입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파동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이 항상 같이 결합돼서 이게 성장하고 파괴되고 뭐 새로운 걸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지금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영향력이라고도 해야 되는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수많은 파동장이라고 해야 되나? 파동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파동은 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면 실 한 가닥은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런 실들이 가닥이 이렇게 날과 실줄이 이렇게 얽혀서 네네. 그 파동이 엮이면 이게 장이 된다고. 아, 그러니까 그쵸. 이게 양탄자 생각하면 돼. 이게 저번에 그쵸. 멍석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네네. 아, 예. 그런 그림 봤잖아. 이렇게 막 우주도 막 이렇게 쑥 파져 가지고
막 네네네. 그물망처럼 돼 있고 하는 게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예, 그게 하나하나는 상대성, 파장이라고 이게 파동. 이게 파동이 하나가 아, 파가 지나가는데 얘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얽혀 있는 거지. 예. 음, 그거를 우리가 다른 얘기로는 차원이라는 얘기도 한다고. 그게 그렇죠. 하나만 이렇게 장판이 하나만 있으면 1 1차. 차원이고 예, 맞아요. 이렇게 예. 여러 개가 있으면 막 다차원으로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예, 이게 결국 좌표에 X, Y, Z, 음. Z 뭐 이렇게 생기는 게 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씩. 끈이론 이런 데서는 예, 막 그런 게 막 11개씩 있다고 하잖아. 막 그 예. 장들이. 그 근데 장의 그러니, 수가 차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우주로 봤을 때는 되게 그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데 장판 하나 깔려 있는 것 같잖아요. 장판 하나 이렇게 그지? 그 장판이 이렇게 그 날실로 날실 음. 그 그러니까 들실 막 파동장이 이렇게. 곳곳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아, 사이에 입자들이 막 거기 돌아다니고 있고 그 그러니까 파동을 타고 지금 돌아다니고 우리의 지금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인체로 봤을 때는 그 파동장이라는 게 그 세포 하나하나의 핵 안에도 파동장이 있는 거고 그 그렇지. 안에서만. 그러면 그렇지. 또 그러면 엄청 많은 파동장과 입자들이 있는데 결합된 그 것이 결합된 거네요. 세포가 될 수도 있고 고런 그렇지. 아. 것들이 또 수십 개가 모여서 장기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이 또 수억 개가 모여서 인간이 되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 서로 어느 다른 차원들의 수많은 차원들의 막 얽혀 파동장과 있는 이런 거예요. 것들이 예. 얽혀 있는 거네요. 예. 그 파동장끼리도 서로 이렇게 땡기고 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당연하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거네. 파동장의 결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 입자는 그냥 고정되는 거네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소 안에도 파동장이 있다고. 원소 그러네요. 안에도.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안에 이해가 가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보듯이 궤도가 막 하나만 있는 네.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게 다 네. 파동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지 뭐. 아니 저는 이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을 정말 잘게 쪼개 가지고 잘게 쪼개서 절대적인 공간이 있고 이게 뉴턴 생각인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입자들이 그 절대적인 공간 안에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제가 음. 움직이면 그냥 파동장 안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네. 내가 그러니까 파동장. 우리가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다시 옛날로 회귀한다니까. 아니 아인슈타인이 너무 우주를 그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양탄자처럼 그려 놔 가지고 네. 그런 공간이 아주 잘게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아유 그래도 그거 대단한 거죠. 그렇게 그런 쉰 공간으로다가 시공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만 해도 정말 위대한 거지. 예. 그전에는 그런 사고 자체를 할 수가 없었잖아. 그렇죠. 휘어진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음. 가정들이 생긴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심흥동은 이 파동과 입자의 상보성, 서로 간에 양립 가능하지만 또 양립하지만 또 서로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음. 관계를 상호 실제 보완적인 거지. 예, 그렇죠. 이 실제론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거죠, 심흥동은. 음. 이게 실제다. 요렇게 같이 있는 상태가 실제다. 근데 지금 방금 설명 들으니까 그게 실제네요. 실제. 우리가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실제라는 게 그런 예.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 상보성이란 대상에 똑같이 동시에 주어지는 두 실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음. 예. 그리고 그 파동장과 그것의 특이성, 극성으로부터 나오는 입자는 모두 실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음. 예. 양자역학은 물리 개체를
양자역학은 물리적 개체는 실제성을 잃고 확률적 형식주의가 실제론을 대체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양자역학은 원래 확률적인 형식주의이죠. 근데 그 물리적 개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건 확률적인 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네. 어려워요. 지금 너무 이렇게 아니, 그 이렇게 부분은 슈레딩거 고양이 생각하면 되잖아. 네. 슈레딩거 그러면 고양이가 그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네, 그 그렇죠. 전혀 상반된 그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슈레딩거 고양이 그 네, 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적 개체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 그걸 했잖아요. 그 어느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음, 그냥 전자가 사라진다고. 사라졌다가 어느 또 에너지를 받으면 또 나타났다가. 음, 사실 물리적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라진다는 건. 음.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런 조합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뭔가 물질들이 구성됐다는 거니까. 예. 야, 이거를 실험을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걸 다들 이해하고 산다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그 실제 이런 어떤 그 정보 시스템 쪽에서 정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건 양자화됐다라는 표현은 그 쪼갰다. 더 잘게 쪼갰다. 뭐 더 나노에서 더 쪼갰다. 뭐 이걸 양자화했다. 이렇게 하더 양자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음. 양자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양자화. 그리고 이중해법의 이론의 기저에는 관계가 존재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고, 예, 그쵸? 결국 아까 파동과 입자의 어떤 관계가 이제 존재의 특징을 정하니까 그것이 존재에 부탁되어 있으며 진정으로 존재의 일부를 이룬다는 생각이다. 예, 그래서 그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 그 아까 파동과 입자의 그 조합들이 서로 어떤 다른 파동과 다른 입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근데 하나의 세계네. 부탁이 아니라 부착. 부착. 예, 그러네요. 붙어 있다는 거지. 존재에 붙어 있다는 거지. 관계가. 예, 오타네, 오타. 부착되어 있으며, 예. 그러니까, 어, 이, 다른 하나의 사람이 우주다. 이게 맞는 얘기네. 음, 그럼 개체와 관계는 불가분이다. 근데 이제 결국 이 개체화라고 하는 거가 이제 화는 변화잖아요. 이 음. 변화가 결국 관계에 의해서 된다는 걸 이제 설명한 거지, 지금까지. 관계의 능력은 존재자의 일부를 이루며 존재자의 정의와 그 경계들의 규정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그런 능력으로 됐다. 그래서 심홍동의 이제 위상학 연대기인데 이제 이게 크로놀로지라고 하네요. 이게 카이로스하고 카이로스하고 타임이란 뜻, 시간이란 뜻이지. 크로노스. 그쵸. 예. 그리고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하고 뭐 두 개가 있는데 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로노스라는 건 이제 질서 있는 흐름의 그 쌍을 소개하는데 이 물리적 기계는 각각이 자신의 고유한 생성과 특수한 연대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당연히 생성의 그 흔적들이 남을 거잖아요. 특징으로. 그래서 미시 수준에서 거시 수준으로 이행하는 과정 자체가 그것의 고유한 생성과 연대기를 만들어낸다. 네, 그리고 그래서 물리적 개체는 연대기적, 위상학적 집합 또는 군이 앙상블이에요. 앙상블이라는 음. 게 이렇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융합은 아니고 이거는 조합. 아니고 모여 조합. 있는 거지, 모여 예, 있는 거지. 이렇게 조화롭게 모여 있는 거.
예, 순서대로든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음.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조합해서. 이거 우리 같은 AI 모델 쓸 때 앙상블 모델은 또 이런 얘기 많이 써요, 앙상블.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왜 바이올린, 피아노, 뭐 첼로 이렇게 앙상블이라죠. 여러 개 악기들이 조화를 이뤄서 같이 모여서 연주하는 걸 앙상블이라고 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군의 앙상블이다. 물리적 군의 개체와 가정은 매 순간 변화하는 위상적, 영대기적 체계의 연쇄를 내포한다. 거기서 공명은, 이 공명이라는 단어가 개체의 순차적 과정을 따라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시공적 과정이 덧붙여진다. 그래서 개체화의 정도는 개의 연대기와 위상학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존한다라는 건데, 어, 여기가 이제 그 교수님 이 공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 공명을 그 울림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지난번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울림보다는 왜 그 소리곱세 가지고 공명 네, 그 네, 현상을 일으키는 게 두 가지가 주파수가 딱 맞으면 공명이 일어나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명이라는 말은 그 개체와 다른 개체 간의 그 주파수가 맞는 거지.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 그게 쉽게 얘기하면 싱크로나이즈의 의미예요.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여기 위에 크로나이즈가 시간이잖아. 네네네. 시간이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공명이거든. 아, 소리곱새가 달리 그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면은 소리가 상쇄돼 가지고 없어지거나 그러는데 똑같은 주파수로 그 얘가 떨리면은 공명이 일어나 가지고 소리가 확 커진다고. 그 왜 성악가들 여기 한비찬 소장이 그 홀 같은 데서 이 네네. 반향 그 주파수하고 내가 내는 목소리하고 공명이 일어나면은 엄청 크게 들려요. 마이크 안 써도. 그렇죠. 그게 주파수가 같아서 그런 거야. 내가 내는 소리와 여기서 반향되는 소리의 그 주파수하고 맞을 때 그러면 엄청나게 소리가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개체화 과정도 그런 다른 개체들 간의 그 주파수가 맞는 그런 아,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공명이 계속 그 성장하면서 개체화의 과정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 음. 공명으로. 그치.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입자와 입자 사이가 관계를 이룬다고 할 때 그게 마치 공명 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딱 맞는 주파수나 입자와 입자가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공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딱 서로 주파수가 이렇게 마치 교집합처럼 이렇게 어우러지는 입자와 입자의 그 궤도의 공통화 뭐 이런 것들도 관계로 설명하는 또 다른 뜻같이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음. 네, 공명이 일어나면은 다른 개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네, 네, 큰 개체로 클 수가 있겠지. 그렇죠. 아, 근데 공명이 안 일어나면 서로 파괴해 버리거나 따로 음, 놀거나 관계 네,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겠지. 관계가 끊어지겠지. 네. 근데 단어가 되게 멋있네요. 아, 공명이라는 단어. 음. 그게 아니 정말 그러니까 서로 같이, 위상학은 어렵게 생각하고 위상은 공간이고 네, 연대기는 시간이야. 네. 근데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연대기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연속된 것이 누적된 거지. 음,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순서가 정해져 있고 지- 순차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연대기라고. 근데 시간은 그냥 단순히 뭐 몇 시 이것도 시간이잖아. 그래서 그건 너무 단순한 개념이고 그 시간이 집합체가 되면
여러 개가 이렇게 연속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이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연대기고, 그러면 개체화의 과정은 연대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쵸. 예. 근데 그게 다른 개체들을 만났을 때 이제 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것이 관계가 형성이 돼서 다른 개체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두 개체가 시간의 흐름 순서가 같아야지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공명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안 일어나면 걔는 나하고 상관없는 개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모공 모임을 계속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개체들이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 근데 다 스케줄이 다르고 시간 순서도 다르고 주파수도 다르고 그러면 결코 이 모임이 계속될 수가 없지. 이게 그러면 새로운 개체가 탄생이 안 된다고. 그 싱크로나이즈 서로 이렇게 딱 그 만나는 음. 그 그거 공통점, 개념이야. 예, 예.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 예, 예. 서로 그 맞춰 뭐 시간이든 공간의 어떤 개념에서 서로 아니, 우연한 어떤 공간은 빼, 만남, 지금은 공간은. 왜냐면 예, 공간은 위상학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예, 좌표가 있기 정해져, 때문에 그건 어, 빼고 예, 시간적으로, 시간적인 순서가 맞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연대기라는 그렇게 말. 만나는 개체들 음. 간의 공명에 의해서 서로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이 정해진 시간에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 공간은 변하는 거예요. 둘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이 개체들이 만났잖아. 네, 이 줌이라는 공간에서 만났잖아. 네, 근데 이게 친밀한 좁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밀착이 되면, 아니면 소원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고착된 건 아니고 변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 같은 공간 내에서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거기서 인제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이 공명이 일어나면, 그러면 인제 새로운 개체로 탄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 야, 이거 그 사회학하고 너무 사회 그 영업이나 이런 거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네, 정해진 어떤 곳에 그 있어야지. 음. 정해진 시간에 그 가야지. 사실 공간은 사실 상관없고 맞아. 정해진 이거 시간에 뭐 가야지.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우리 인간관계 생각하면 아주 쉬워. 그러네요. 서로 노력을 해야 돼. 그렇잖아. 서로 공명을 그렇죠. 해 줘야지 인간관계가 지속이 되지. 가족 아, 간에도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렇게 공명해 주지 않으면, 그 뭐 아. 나는 같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뭐 석주는 나는 뭐 애인하고 약속 있어. 그러고 다른 시간대에서 놀고.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거지 점점. 그 사이가 벌어지는 거지. 새로운 개체로 성장을 못 하지. 야, 공명이라는 단어가 되게 새로 다가오네요. 이 서로의 어떤 관계가 그 새로운 어떤 개체화, 그러니까 음. 결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 새로운 결정을 만드는 중요한 어떤 요소네요. 그러니까 공명한다는. 탄소 분자들이 모여 가지고 그 공명이 쫙 일어나면 걔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이 안 일어나면 수정이 안 되고 석탄으로 되거나 흑연이 되거나 이제 부서져 버려서 썩어 버리거나 이러는 거지. 중요하네요. 자기의 어떤 노력이 음. 그, 있지. 뭐 단순하게 그러니까 더 임파머트는 되는데 계속 우리 물결 있잖아, 물결이요. 물결 음. 동그라미 막 이렇게 증폭되는 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저쪽 물결까지 갈 때 계속 증폭이 되는 그 현상이 이 공명인데 그, 그 말씀처럼 소리의 주파수가 많아서 공간을 더 진폭 이제 확장시키는 그렇게 원래 초기 시점보다 이제 소리에서 공명한다는 게 이런 울림이 주변의 상호 보완으로 인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음. 공명한다는 이게 그치. 그게 그게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에 이 뜻 안에 모든 뜻 안에 이게 상호 보완이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거기에 음, 상호 보완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순차적 과정으로 개체와의 순차적 과정이라는 건 개체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상호 보완적인 게
자꾸 일어날수록 매번 새로운 생성 과정이 계속 덧붙여지는 거예요. 음, 그게. 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또 표현하고. 와, 그래, 이 단어의 그냥 완전 향유를, 어? 그냥 하는, 아, 근데 공명이란 단어를 정말 그 요즘 보면 협업 뭐 이런 음, 단어 우리 쓰잖아요. 가끔 이렇게 음. 협업, 협력,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그 배려, 뭐 이런 노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아우르는 함축되잖아. 개체화의, 예, 개체화의 좋은 단어네요. 음, 음. 못 알아듣겠지만 다른 분들은. 네네. 아니, 그게 그 앞에서 계속 반복됐는데 조금 명확하게 좀 의미를 한번 짚고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밑에가 더 엄청나게 멋있는 문장을 써놨네. 네. 그, 그래서 이거. 이 심홍동은 실체를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일하고 동시적, 예, 동시적이죠. 전적으로 공명하는 존재자로 규정한다. 예, 음, 실체를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일하고 동시적이며 전적으로 공명하는 존재자로 규정한다. 음, 예, 즉 완전히 개체화되어 포텐셜이 없는 빈곤해진 경우가 결정론이 이제 아까 수정이 결정되는 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딱 정점이라는 거예요, 정점. 그치. 어느 예, 한 시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네, 그걸 우리가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거지. 예,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공명에 의해 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뭔가 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개체화 과정이고 딱 그 에너지가 딱 끝났을 때 그 타임에 딱 실체가 보이는 거죠. 음, 수정이. 이게 다 이제 애써서 모든 걸 다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써서 그 결정을 만들 때까지 쓴 거죠. 음, 그리고 결정부터 또 다시 새로운 포텐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 이게 전적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의 넓이. 아니, 그렇게 전적으로. 전적으로 전적으로. 그냥.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예. 전부가 예. 공명 그게 이 증폭이 됐는데 결국 그 전부가 자기 예. 존재가 돼 버린다. 예. 음, 존재자로 규정한다. 자기 자신이 된다. 그 음, 전부가 자기 자신이 되면 그게 이제 존재자가 된다. 이제 더 이상 증폭이 안 되는 예. 그게 실체죠, 실체. 공명의 끝. 예. 야, 그러니까 개체화의 과정은 실체가 없어요. 계속 내적인 어떤 그 변화만 있는 거죠. 에너지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포텐셜이 빈곤해진 경우. 예,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누에가 그 애벌레가 누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나비가 탁 나올 때 그 누에 애벌레의 에너지가 다 쓰여진 거잖아요. 다 쓴 거잖아요. 음. 그 나비가 딱 나올 때 그 시점이 바로 새로운 결정이 탄생하는 거죠. 그게 또 그게 특이점인 거야. 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게 특이점이라고. 예, 그렇죠. 저 위에 문장에 왜 특이점이라는 게 있었잖아. 예, 예, 있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음. 이게 특이점인 거예요. 포텐셜이 고갈된 상태. 예, 근데 어, 거기서 또 새로운 그 포텐셜이 생기는 거죠. 포텐셜이 생기고 또 다른 개체로 전환해 나가는 거지. 변환해 나가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나비는 나비대로의 또 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꽃도 예, 만나야 되고. 그렇죠. 누에는 꽃을 만날 필요가 없었고 만날 일도 없었잖아. 근데 그렇죠. 얘는 이제 꿀을 빨아야 되고 그런 네, 존재로 새로 바뀌어서 또 예, 다른 그 관계. 예, 개체들하고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다른 개체로 이제 개체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에너지를 다 썼을 때 결정이 나온다는 부분이 이
무엇인가의 탄생은 다 이런 거구나. 음, 맞아. 새로운 탄생은 어떤 그렇다니.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는 것도 그런 순간인 거지. 예,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러니까 관계 상호작용이 더 이상 위치 이동을 하지 않고 잠시 고정되어 있는 스칼량이 제로였을 때 예, 내 존재가 만들어진다. 모델 만들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포텐셜이 생기든지 그러면은 다시 생겨서, 예, 또 만들어진다. 예, 우와. 개체화가 되면 또 생기는 거죠. 그걸 새로운. 근데 이 단어도 포텐셜이 빈곤해졌다고 이렇게 포텐셜이 없는 빈곤해짐 이런 게 지금 힘운동은 정말 모든 물리적 표현을 정말 문학적으로 하네요. 야, 대단하네. 예,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개체는 위상학과 연대기의 상부적 결합 또는 짝으로 나타난다. 이게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음, 이 불일치는 근본적으로 전 개체적 포텐셜의 준 안정성에 기인한다. 그래서 전 개체가 전의 개체죠. 전의 개체. 전체 개체가 아니고 개체가 생기기 전. 전의 개체의 포텐셜의 준 안정성. 아직 뭔가 안전하지 않은 게 완전 고갈돼야지 딱 안전한 상태잖아요. 포텐셜이 있다는 거는 계속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지, 예. 그렇지. 거기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불일치라고 하는 건. 바로 음, 이런 이유로 해서 불연속체, 아까 불연속체와 연속체, 이게 물질과 에너지, 구조와 작용이라는 대립된 표상들이 양립 가능성, 그게 양립하는, 그쵸? 서로 음, 대립되지만 서로 양립하고 있는 이런 역시 상부적 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 개체화는 이 대립된 양태들을 매개로 한다라는 거죠. 음,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변화의 과정 있잖아요. 그 포텐셜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는 과정은 연속이고 딱 그게 정점에서 끝나는 타임 거기는 불연속이고 음, 거기서 새로운 또 힘이 생겨 가지고 변속이 되고 또 불연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음, 이게 같이 계속 양립하면서 있다는 거죠. 양립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대립된 표상들 자체가 개체화로 인해 돌봐야 하는 차원들이다. 음. 이 매듭이 차원인 거죠, 차원. 이게 아마 돌발하는이 그 이머전스를 그렇게 예. 번역한 예. 것 같아. 이머전스. 예예예. 창발. 이렇게 창발. 어느 예. 순간 뭐가 탁 튀어오르는. 튀어나오는. 예. 음, 이게 창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순간 생각난 건데 이 불연속체와 연속체 지금 박 기사 얘기하면서 예. 불연속과 연속체가 있으면서 다시 예. 연속이 거점을 확보해서 지금 포텐셜이 예. 빈곤해졌을 때 불연속이 상태가 되죠. 잠깐 우리가 그, 마치 불연속인 것처럼 있는 거 찾지만 이건 연속을 준비하는 또 다른 네. 연속이잖아. 예, 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수학에서 함수에서 말이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 되려면 연속이 0에 수렴해야 돼. 재밌지 않아? 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아, 연속이 0에 수렴해야 된다고. 포텐셜이 음. 0이 되네. 포텐셜이 빈곤해져야 된다고. 0은 아닌데 0은 아니 0에 수렴한다고. 수렴하는 거지. 그게 무한소단 말이야. 그 연속에서는 0이 없거든.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수학 연속 함수에서 나 이거 정말 연속 함수를 설명하는데 예.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 걸 설명하려면 이게 잘 보세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래.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러면 연속이 0으로 갈 때 불연속 곱하기
애들이 이제 0을 0처럼 생각한다. 불효소곱박 0인데 어떻게 연속이냐.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거든. 그쵸? 근데 수렴한 거니까 0은 이걸 아니니까. 이걸로 해석하면 이게 양자적으로 불연속 곱하기 0에 수렴하는 연속이 0에 수렴하는 연속이 연속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성을. 그렇죠. 그래서 네. 연속이라는 거야. 와. 재밌네요. 이게 또 그렇게 들으니까 포텐셜이 재밌네. 고갈된 상태로 가야 네. 그래야 연속이 다시 시작되는 거지. 그렇지. 네. 고갈돼야지 우리가 또 다른 탄생 그 개체 연성이 되는데 이게 실제 그 연속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그 곱의 이론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그래프로 설명하는 아, 게 이걸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요. 음. 여기 그 참 돌발, 멋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돌발을 창발로, 이머전스로. 되게 근데 멋있네요. 이거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네? 한 인간이 죽어갈 때 네. 이제 에너지가 다 고갈되잖아. 예, 포텐셜도 다 없어지고 예, 그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아, 그러네요. 와, 그럼 이번에 또 저도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이나 관계나 이런 게 정말 고갈됐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새로운 전환점을 바라보는 새로운 대처는 그 영에 완벽하게 수렴할 때 그 우리가 비운다고 하잖아. 음. 그때 새로운 연속성이 생긴다 이거잖아. 하여튼 나도 되게 재밌네. 오늘 근데 같이 읽으면서 교수님 좀 설명 들으면서 들으니까 훨씬 더 그 좀 이해가 재밌네요. 야, 아니 근데 내 거를 보니까 진짜 저번에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주제가 3개나 있더라고. 네? 2장에 1장, 2장, 3장이 또 있어. 2장 내에 생명체들의 오, 개체화에 근데 너무 어, 많다, 근데 이거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좀 이게 나누는 게 좋겠는데요? 3번을 해야 될 것 같아. 3번. 네. 제가 조금 할게요, 교수님. 네. 제가 여기 내가 맞지 그러면 않았습니다. 앞부분 생명체들의 그거 할게. 네네. 그 다음 거가 어디죠, 교수님? 저기 내가 103페이지부터 네. 이게 생명체 140페이지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정보와 개체 발생해가지고 생명적 개체화 이 부분을 내가 할게. 네네네. 그러면 그게 끝나는 데가 140페이지야. 네네네. 그래서 140페이지에 2번 정신적 개체화 거기를 해봐요. 예, 거기만 해볼게요, 네. 제가. 음.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정신적 개체화가 쭉 가다가 음, 어, 집단적 개체화로 넘어가. 그러니까 170페이지. 음, 음, 네, 이게 전혀 그러네요. 주제들이 달라. 그래서 이걸 하루에 다루기에는 네네, 혼란스럽고, 그러네요. 저는 그 음, 정신적 개체화만 할게요. 네. 네네. 집단적 개체화는 뭐 박상호 박사 할래요? 아니면 내가 할까?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집단적 네, 개체화요. 그래요. 그거는 조금 짧은 것 같더라고. 예, 예, 네, 좀 제가 하겠습니다. 짧네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주제를 한 주제만 하루에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어휴, 음, 또 재밌네요. 이게 또, 아유, 이렇게 하면 재밌는 건데. 이거 혼자 읽으면 진짜 재미없어. 저도 동감해. 근데 이게, 이상하네. 나 요번에 박이사하고 해주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아니, 일부러 짧게 만들어갖고 자기가 쉬운 구절만 갖다 두는 것 같기도 해, 지금. 아니, 이- 아, 이- 박 이거, 이사는 저기야, 그 엑기스 뽑아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아이,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리 이해되는 것만 갖고 지금 여기 도마에 올려놓는 네, 거죠. 맞아요. 이해 안 되는 거 다 건너뛰고
이게 주변머리 놀 수 있는 것만 말하니까 이게 재밌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그 제주죠, 제주. 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사업가야. 나는 나는 이해되는 거는 안 올려놓고 이해 안 되는 거를 올려놓으니까 내가 발표하면서도 막 주변 머리가 없어. 아니, 예.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이 다 잘 설명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아유, 하여튼 너무 예,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예,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